보시면은요. 문제 몇 번이요? 4번. 문제 4번은 무슨 문제죠? 수정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 4번에 1번 있으시죠? 분개 한번 해보세요. 8월 15일 문제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8월 15일 무슨 날이에요? 광복절이잖아요. 빨간 날인데 왜 거기에다 맨날 회계 처리하는 걸 넣는지. 다른 날짜도 많은데. 그래서 매출거래처 직원으로 처리했는데 우리 회사 직원이죠. 500번대 복리 후생비 20 뭘로 드렸어요? 현금. 이건 별거 없죠. 그 다음에 몇 월 며칠 가세요? 일반 전표 8월 15일 가서 고치세요. 이런 건 아주 좋은 문제죠, 우리한테는. 그래서 복리 후생비인데 몇 번대요? 500번대. 그리고 문제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그때그때마다 난이도가 기똥차요. 어떨 때는 요렇게 나오면 좋을 것 같아가 많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이렇게 나오면 힘들 것 같아가 많을 때도 있고, 중심이 없어요. 왜 그러는지는 알아요. 왜냐면 저 아시는 분도 시험 내신 분이 계셨었는데 그분들이 다 현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업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대부분 이제 세무사 자격증 갖고 있고 협회에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분, 아니면은 프로그램 회사 그쪽이 이제 관련된 분들이신데, 문제는 뭐냐면은 실제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수강생들이 뭘 잘 푸는지 뭘 못 푸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내는지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호텔에다가 감금하고 휴대폰 다 뺐고 인터넷 다 끊어버리고 TV는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전화기 들면은 저쪽으로 연결이 된대요. 협회로 바로. 그 다음에 시중에 있는 모든 교재를 다 준대요. 그리고 그 안에서 발췌해서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날짜 바꾸고 회사 이름 바꾸고 기기 장치를 뭐 비품으로 바꾸고 그런 정도의 작업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시험이 난이도가 엉망이에요, 그냥. 쉬울 때 걸리면 진짜 쉽고, 왜냐면 전산회계 1급도 지금까지 최악이 8.1%인가 8.7%인가 있거든요. 8%대도 있어요, 한 번. 그럼 100명 중에 몇 명 붙는 거예요? 8명. 많이 붙을 때에는 뭐 한 5, 60% 붙을 때도 있고. 그래서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입력 다 바꾸셨죠? 9월 22일 것도 분개 한번 적어 보시고 입력도 한번 해보세요. 2분 후에 바로 맞출게요. 공장 건물 공사에 대한 200만 원을 가나건설에 지급하고 모두 무슨적 지출로 처리했죠? 수익적 지출. 그래서 우리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예요.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은요, 비용 처리예요. 그래서 수선비나 차량 뭐요? 유지비. 그래서 거기 보시면 확인 결과 50%는 뭐예요? 건물의 가치가 증가한 무슨적 지출이요? 자본적 지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수익적 지출이죠. 그래서 차변에 건물 100만원. 그 다음에 공장이니까 500번대 무슨 비요? 수선비. 대변은 거기 보고는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몇 월 며칠 가세요? 9월 22일 갔더니 다 수선비로 되어 있죠. 요걸 얼마로 고치세요? 수선비를 100만 원으로 고치세요. 그 다음에 차변에 건물 끝. 그러니까 문제 4번은 제가 초반에도 그 얘기 했지만 분계 늘면 자연스럽게 해결돼요. 어차피 분계 문제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셔야 되는 문제 몇 번이요? 5번 결산. 그래서 자동 결산에 뭐뭐 있다고요? 기말재고자산, 퇴직급여, 충당부채, 감가상각, 대손충당금 무슨 세요? 법인세. 그래서 내일은 제가 오자마자 바로 화면에다가 띄워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 10시 반까지 푸시는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푸시면 돼요. 그래서 뭐 지금처럼 잘라서 풀 게 아니고 내일부터는 이제 연속으로 해서 쭉 풀 겁니다. 그리고 풀면서 잘 안 되는 부분 있으시면 사이사이에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루 정도 날 잡아서 그 안 되는 거 위주로 한번 또 봐드릴 테니까 그런 거 있으시면은 전달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결산 푸세요. 11시 52분에 맞출게요.
일단 결산하실 때는 항상 이게 선행되셔야 돼요. 1번은 수동이죠. 2번 자동, 3번 뭐요? 자동. 그래서 요게 항상 먼저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첫 번째 영업부에서 사용할 소모품 구입하면서 자산으로 처리했죠. 헷갈리시는 분은 꼭 요렇게 푸세요. 어떻게 푸시냐면은 증가시킨다, 감소시킨다, 감소시킨다. 그러면 뭘로 처리했다고요? 자산. 그러면 자산의 감소 어느 변이야? 대변. 그 다음에 소모품의 옆집은 무조건 소모품 B예요. 근데 거기 보시면 영업부니까 몇 번대요? 800번대. 그 다음에 자산, 부채, 자본이라고 나오면 올해 거 쓰는 거라 그랬어요. 수익, 비용이라고 나오면은요, 내년 거. 근데 거기 보시면 45만 원어치 샀는데 현재 얼마치 썼대요? 33만 원어치 썼대요. 맞죠? 그러면 쓴 거는 올해 쓴 거예요? 내년에 쓸 거예요? 올해 쓴 거죠. 그래서 얼마를 쓰셔야 돼요? 33만 원. 끝.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이해해서 쓰는 방법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마감할 때 자산하고 부채하고 자본은 차기로 이월시켜요. 그러니까 자산, 부채, 자본은 올해 거예요? 내년 거예요? 내년 거예요. 자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현금이에요. 뭐라고요? 현금. 올해 현금 남으면 버려요? 아니죠. 남은 거 언제 써요? 내년에 쓰죠. 부채가 빚이잖아요. 올해 못 갚은 빚 언제 갚아야 돼요? 내년에.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은 내년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요. 수익하고 비용은 손익에 대체해서 내년에 얼마예요? 빵이 되는 거예요. 평가에 이거 있어요. 참고로. 마감도.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45만 원어치 샀는데 33만 원어치 썼죠. 그러면 얼마치 남았죠? 12만 원어치 남은 거죠. 맞죠? 그러면 45만 원이 12만 원 되려면 얼마를 줄여요? 33만 원을 줄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33만 원은 언제 거다? 올해 거다. 그래서 올해 쓴 거는 비용 처리돼야 돼요. 그래서 비용이 뭐요? 증가. 그 다음에 요거를 일반 존표 몇 월 며칠이야? 12월 31일 가서 차변의 소모품비 800번대 33, 대변의 소모품 얼마요? 33만 원. 그리고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답은 항상 셋 중에 하나예요. 45만 원이던가 33만 원이던가 12만 원이던가. 그래서 그거를 내가 지문을 보고 요게 뭐를 얘기하는구나를 알면 맞출 수 있고요. 모르면 틀리는데 정 안 되면 이렇게라도 꼭 하세요. 이렇게 해서 푸시면 한 90%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한 4년 전에 어떤 수강생분이 만드셔갖고 전파하고 계시더라고요. 옆에 사람들한테. 왜냐면 결산 전체적으로 다 못 푸니까.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는데 저대로 풀면 답은 맞아요. 왜 그런진 모르지만. 이 방법으로 풀면 왜 그런지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일단 뭐는 맞아요? 답은 맞아요. 근데 일단 답을 맞춰야 돼요. 그 다음은 그 다음 얘기고. 맞잖아요. 일단 70점을 뭐 해야 되니까? 넘겨야 되니까. 그래서 잘 안 되시는 분은 요걸 이용하세요. 그 다음에 2번은 자동인데 우리 요 문제 여러 번 풀었습니다. 대손 충당금하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무슨 법 쓴다고요? 보충법 써요. 무슨 법이요? 보충법. 그래서 보시면은요, 생산직 2천만 원에서 1,500 빼요. 그러면 얼마 남죠? 500. 그 다음에 관리직 2천만 원에서 1,400 빼요. 그러면 얼마 남아요? 600.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여기 가는 거예요. 그 결산 자료 입력. 1월에서 몇 월이요? 12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반복 많이 하세요. 이거 우리 지금 세 번째인가 네 번째 푸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두세 번 연습했으면 요번 거 맞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퇴직급여 전입액에다 넣는 거라 그랬는데 몇 번대요?
500번대. 그 다음에 500번대 생산직이죠. 아까 얼마 부족했어요? 500. 그 다음에 잘 못 찾겠으면 컨트롤 F 퇴직급여 치시면 나와요. 그 다음에 퇴직급여 1200, 여기는 800번대니까 얼마요? 600.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눈이 침침한 건 이해를 하는데 퇴직급여하고 퇴직연금하고 글씨가 틀려요. 맞죠? 종종 급하게 풀다 보면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앞에 있는 퇴직만 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게 있다고. 근데 똑같은 거 없어요. 위에는 급여고 밑에는 뭐예요? 연금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무슨 법으로 풀래요? 정액법. 정액법 구하는 공식 시드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4,000 빼기 빵 나누기 5. 그래서 얼마 나와요? 800. 여기는 12분의 몇 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몇 월 달에 샀죠? 1월 달에 샀잖아요. 그러면 1월이면 1년 내내 갖고 있었으니까 12분의 10이잖아요. 그러면 12분의 12는 계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컨트롤 F하고 감가상각 치면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일반 감가상각비는 500번대예요. 근데 여기는 생산부서죠. 그러면 생산부서니까 500번대예요. 그래서 일반 감가상각비에 있는 기계장치에다 얼마 치면 돼요? 800. 그 다음에 마지막에 꼭 무슨 추가? 전표 추가. 그리고 하나 더 설명드리면 요 전표 추가는 여러 번 눌러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입력을 다 하고 검산을 하려고 봤더니 틀렸어. 그러면 고친 다음에 요거 한번 더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꼭 요거 보고 나가십시오. 자동결산 붕괴 완료. 그래서 제가 1년에 한두 번씩 듣는 얘기가 있어요. 저한테 오셔갖고 저 전표 추가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죠. 제가 시험 본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저런 것들을 꼭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왜냐면 저거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기억 안 나잖아요. 그러면 한 달 동안 잠이 잘 안 와요. 왜냐면 발표 나는데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자려고 누우면 저 생각만 나요.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그래서 저런 건 꼭 확인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6번은 조회입니다. 12시 8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조회 찾아보세요. 1번은 현재 나왔죠? 재무상태표. 2번은 부가세인데 금액 물어봤죠? 부가세 뭐요? 신고서. 그 다음에 3번도 부가세인데 돈 물어봤으니까 어디요? 부가세 신고서. 그래서 첫 번째는 재무상태표 가셔서 몇 월 며칠이요? 6월 30. 유동자산이 998135 빵빵빵. 그 다음에 유동부채가 뭐 이렇게 금액이 지저분해. 417 651 375. 좀 이렇게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998135 빵빵빵 빼기 417 651 375 빼면 580 483 625 맞나요? 네. 이거는 풀어놓고도 찝찝해요. 네. 금액이 이상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조건 딱 떨어지게 냈었는데 언젠가부터 원 단위까지 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거는 해놓고도 찝찝은 한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저거 내시는 분은 좀 사람을 좀 안 좋게 만드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저거는 풀어놓고도 매번 느끼는 건데 저거 답은 맞을 건데 풀어놓고도 이상해요. 1월에서 몇 월이요? 3월. 그래서 1월 1일에서 3월 31일인데 거기 보시면 신용카드죠. 신용카드 여기 있어요. 여기에 있는 신용카드는 매출이에요. 뭐라고요? 매출. 지금 메인 물어봤잖아요. 그 다음에 일반이라고 써 있죠. 여기 일반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세액 물어봤으니까 얼마요? 15,000원. 그 다음에 3번은 똑같은 데인데 여기 보시면 매입 있죠. 매입에서 세금 계산서 여기 있죠. 그 다음에 고정 요 밑에 있죠. 물어본 게 뭐 물어봤어요? 세액 물어봤죠. 400 얼마요?
20. 끝. 조회가 아주 어렵게 나온 편은 아닌데 1번이 실제 시험장 가셔서도 이렇게 나오면 진짜 해놓고도 찝찝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시험 끝나고 그날 8시 되면 답지 떠요. 네. 그 원서 접수하신 데 가시면 가다반이 떠요. 가다반이 거의 95% 이상 맞거든요. 간혹 가다 한두 개 정도 바뀔 때가 있긴 있는데 그런 경우들이 1년에 뭐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 난 너무 빨리 알고 싶어 그러면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세요. 지금까지 보낸 사람은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저기 문 여는 것만 전 보고 있으면 아, 잘 봤나 보다, 못 봤나 보다, 저분은 애매한가 보다 딱 보여요. 얼굴 보면. 시험지를 갖고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 시험의 특징은 시험 보고 나서 내가 본 시험지 갖고 나와요. USB만 내고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지 갖고 나오셔갖고 그날 8시에 답 뜨면은 그거 보고 채점하면 얼추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알 수 있어요. 전산 세무는 솔직히 정확하게는 안 나와요. 왜냐면 세무 같은 경우에는 부분 점수가 있어서 세무는 결과값이 나와봐야 정확하게 아는데 회계는 얼추 맞아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긴 있었어요. 72점인 줄 알았는데 67점으로 떨어진 사람이 있고 65점인 줄 알았는데 70점으로 붙은 사람은 있어요. 왜냐면 이게 프로그램에 입력하다 보면은 잘못 넣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분계 잘못 적었는데 맞게 넣을 때도 있어요. 왜냐면 프로그램이 기본 세팅을 어느 정도 잡아주잖아요. 그래서 역전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80점 넘었으면 거의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50점 나왔으면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70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5점 정도는 역전되는 경우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왜냐면 입력을 잘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간혹가다 구제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뭐까지는 가능하냐면 내가 채점한 거랑,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71점인 것 같았는데 69점이야. 그러면 협회에다가 재채점 해달라고 팩스 보내시면 재채점 한 번 더 해줘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가서 봤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강남에 있어요, 협회가. 그러니까 서울 사는 사람이나 인천 사는 사람이나 수도권에 있는 사람은 가서 볼 수가 있는데 지방에 있는 사람은 올라와서 봤는데 만약에 떨어졌어. 그러면은 연차 써야 되죠. 올라오려면 교통비 들죠. 이게 문제가 좀 많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재채점 한번 더 해주세요. 이거는 돼요. 그리고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예전에 제가 되게 뭐라 그랬었는데 82점인 줄 알았는데 79점 나왔대. 그런 건 재채점 해달라고 그러면 욕먹어요. 붙었으면 된 거잖아요. 맞죠? 근데 한두 개 차이로 떨어졌어. 그런 분들은 재채점 요청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분계 풀 겁니다. 지금 나눠드린 거 있죠? 7월 29일 있을 거예요. 그거 분계하세요. 그래서 16일 것까지 하고 그 다음에 쉴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예요? 현금 영수증이죠. 그래서 매입의 모요, 현과순옥. 그리고 참고로 여부 체크 있죠. 여부 체크는 세금 계산서하고 계산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 써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입력이 안 돼요. 그래서 여부 체크는 두 군데에만 넣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하고 모요, 계산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차변에 책상은 뭘로 처리하래요? 비품 2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요? 20. 대변에 뭘로 드렸죠? 현금 드렸죠. 220. 그리고 조심하셔야 되는 게 현금 영수증이라 해서 무조건 현금 아닙니다. 종종 보통예금으로 줬다, 당좌예금으로 줬다. 왜냐면 우리 실제로도 물건 산 다음에 계좌이체해서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식으로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사소한 거 하나라도 조심하셔야 돼요. 시험인지라. 왜냐면 무슨 장난 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진짜 이게 회계 자체도 그렇고 국어 자체도 그렇고 글씨 하나 바뀌면 답이 바뀔 때도 있어요. 은이 가로 바뀌거나 이러면 진짜 답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문 잘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12시 35분에 거기 나머지 거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